너네 외할아버지는 응? 밥 할 쌀이 없어서 밥 못 먹어서 굶어서 돌아가셨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. 그랬더니 이래. 엄마 너무했다. 왜? 그러면 라면이라도 해줬어야지. 어떻게 할아버지를 밥도 안 줘?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도 아우지 누나는 여러분 뵈러 왔습니다. 저희 아들 둘 다 군에 가서 신병훈련 딱 마치면은 먹고 싶은 음식을 물어보거든요. 어머, 둘 다 소고기를 먹겠다네요. 비싼 건 알아가지고. 북한 사람들은 평생 못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. 저도 한국에 오기 전까지 소고기를 딱 한 번 먹어봤거든요. 어떻게 먹어봤냐면은 병 걸려서 동네에서 죽은 거예요. 근데 죽으면 그 소고기도 가져가요. 그 군당이라고 해서 당 조직에서 가져가는 거죠.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먹었냐. 살짝 남겨가지고 주인이 그 감춰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눠주는 거 살짝 뭐 잠깐 이렇게 한 점, 두 점? 그냥 그 정도 먹어봤어요. 근데 그런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. 북한에서는 소고기 먹으면은 사형에 처한다. 우리 동네도 진짜로 그랬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는 탈북민들 누구나 다 증언하는 얘기인데 좀 안 믿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. 근데 그런 얘기를 모두가 증언할 때는 뭐 일상생활이었으니까 말하는 거겠죠. 그래서 믿으셔도 되고 그 정도로 소고기는 좀 귀합니다. 우리 아들들도 그렇게 고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큰아들 때도 소고기 나와서 먹었는데 한 30만 원 들었고요. 근데 둘째도 나와서 고기 먹겠다고 해서 소고기 사줬죠. 마이크 안 끼고 싶어?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. 우리 아들이 좀 샤이해요. 말도 많이 안 하고. 어때 부대밥은 맛있어? 맛있다고 맨날 그러더니 주로 어떤 거 나와? 요즘 부대에 마라탕 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취사병이 따로 있어? 아니면 민간인? 그러니까 맛있네. 민간인들이 하면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. 하나원에서도 그 급식하는 업체가 따로 있거든요. 들어와서요. 민간 업체가 단가를 너무 싸게 주니까 맛있는 재료 쓰고 맛있는 거 하려면 좀 가격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근데 맨날 싸게 책정하면서 맛은 계속 맛있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. 이건 거기서 정말 힘든 거지. 우리 아들이 거기 서 있는 거 보니까 엄마 중국에서 두고 왔던 생각도 나고 그랬어. 라오스 정부를 넘어가지고 이제 헤어지는 순간이 온 거예요. 근데 그때 얘는 13개월이었어요. 엄마 젖을 엄청 빠는 애기였죠.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. 헤어지는지 어찌는지도. 큰애는 3살이었거든요. 걔는 알잖아요. 엄마가 간다는 분위기를.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야. 엄마 어디 가냐고. 근데 말해줄 수가 없어가지고 말을 안 했어요. 며칠을 같이 오면서. 영길에서부터 kunmin까지 가는데 며칠 걸 것 같아요. 중국이 진짜 넓구나 생각했어요. 그러니까 영길에서 북경까지 가는데 5일을 가요. 기차 타고. 그 다음에 북경에서 kunmin까지 또 기차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. 찡홍이라는 데까지 들어가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또 4일이 걸려요. 그 다음에 그 찡홍이라는 데서 라오스 국경까지 가는데 또 버스를 이틀을 타요. 그 거리를 같이 온 거예요. 그래서 경찰이 들어오면은 얘를 안고 화장실 들어가는 거 그랬었어요. 그렇게 해서 와가지고 그 두고 오는데 막 울면서 얘는 데리고 가겠다고 얘 아빠한테 그랬거든요. 존목이니까 위험해도 잘 데리고 갈 수 있으니까 얘만이라도 데려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얘 아빠가 딱 반대하더라고. 안 된대. 왜냐면 죽을지 살지 모르는 길을 보낼 수 없다는 거지. 인생이라는 게 그냥 지나고 나면은 별일 아닌 것 같은데, 그죠? 그때는 정말 힘들었고, 가는 도중에 11일을 이제 또 가야 되는 거예요. 연길까지 가는 길을. 그러니까 얘가 그 기차에서 막 까무러쳐가지고 정신을 잃은 거예요. 모유만 먹던 아이인데 열알으로 지금 굶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막 쌀밥을 바로 먹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중국에서는 막 이유식 이런 개념이 없거든요. 그렇게 키운 아들이에요. 근데 8개월 만에 만났는데 갑자기 엄마를 보고 도망가는 거야. 엄마 얼굴을 몰라가지고. 근데 형이 매달리니까 보고 저 사람이 내 엄마인가 하면서 조금씩 오기 시작했어. 자대 배치를 그래서 어딘지 모르고 있어서 궁금하지 않아? 전방밖에? 전방밖에 없대? 철원 가겠지. 전방이면 철원이지 뭐. 수방사 가면 좋은데. 수방사 가면 왜 좋냐 하니까 친구들이 서울 가깝잖아요. 그래서 좋아한대. 아무리 좋아도 군대는 군대지. 그러니까 보직을 지원해서 입대한대요. 형제가 같이 동반 입대하는 것도 있대요. 얘는 형이 자기네 부대 오라고. 근데 안 가겠다고. 경례하고 끝이야? 그런 거 해야지. 아 근데 아까 그 사진 단체 사진 찍을 때 강 나오더라.
너 그렇게 다 연습해? 이틀만 했는데 그렇게 나온다고? 역시 군대 좋네. 제식 훈련을 계속 하는구만. 너네 외할아버지는 응? 밥 할 쌀이 없어서 밥 못 먹어서 굶어서 돌아가셨어. 이렇게 얘기했거든요. 그랬더니 이래. 엄마 너무했다. 왜? 그러면 라면이라도 해줬어야지. 어떻게 할아버지를 밥도 안 줘? 이러는 거예요. 와, 얘네한테는 내가 살아온 얘기 자체가 통하지 않는구나.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나니까 얘네 친구들이 와서 제 좀 나이가 어리잖아요. 그 애들 키울 때는. 그러니까 이모 이러거든요. 우리 집에 와서 이모 두만강을 어떻게 넘었어요?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. 어떻게 넘긴 수영 쳐서 넘었지 이러면서. 저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할아버지 두 분 다 군인이셨던 것 같아요. 전쟁 시기에. 그러고 북한에서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본인들이 몸담았던 국군에 지금은 손주들이 있는 거잖아요. 오늘 촬영의 기준으로 내일이 10월 1일이어서 국군의 날이거든요. 국군의 날 의미를 저는 한국에 와서 알았어요. 북한에 처음 들어갔던 날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때를 10월 1일 그래서 국군의 날로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의미 있는 날을 맞이하면서 뭐 생각 없게 보내지는 않았어요. 왜냐면 남과 북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더 특별한 것 같아요. 두 아들 다 군에 가 있고 할아버지들의 몸담았던 옛날을 본인들도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엄마로서 뿌듯하기도 하고 또 할아버지들이 하늘에 있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싶기도 하고요. 늘 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일도 있을 것 같고 추석도 이제 그 군에서 보낼 것 같아요. 둘 다 물어봤더니 휴가를 신청하지 않았대요. 지금 둘째는 신병훈련 끝내고 신병휴가를 못 받았거든요. 그래서 왜 신병휴가도 있는데 추석 때 나오지 이랬었거든요. 그랬더니 부대 상황상 그게 안 돼서 못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부대 안에서도 추석을 잘 살 거니까 엄마 걱정하지 말라고 연락도 받았어요. 그래서 둘 다 추석도 잘 보내고 내일 국군의 날 더 멋지게 잘 보내는 군인들이 되기를 엄마는 매일 기도하고 있단다. 오늘도 찍어주시는 PD님이 저희 아들이랑 차이가 좀 나긴 하지만 네, 그래도 한국군을 경험하신 분이셨어요. 근데 그분 얘기가 아들들을 보면서 너무 대견하다고 옆에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. 그리고 자기가 군에 갔던 시기랑 지금이랑 좀 많이 달라진 것도 느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어쨌든 어려운 곳이란 얘기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걸 들으면서 우리 아들이 힘들겠지만 또 그런 데 있어서는 보람도 느낄 것 같고 또 새로운 대한민국의 군인들 그리고 군 역사를 또 수놓을 수 있는 한 페이지에 머물러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엄마로서도 자랑스러웠고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. 네. 잘하고 오세요 우리 아들들. 네.